자, 오늘은 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 고구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의 나라로 불리는 이들의 장대하고도 드라마틱한 서사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무려 113만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를 그냥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단 한 번에 쳐들어온 침략군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대실패였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모든 것의 시작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구려의 시작은요, 기름진 평야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아주 척박하고 혹독한 환경. 바로 거기서부터 고구려만의 특별하고 강인한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시자 주몽이 알에서 피어났다는 전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신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앞으로 위대한 정복국가가 될 운명이라는 신성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이야기였던 거죠.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주변은 다 비옥한 평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주변을 정복하고 빼앗아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생존 방식이 고구려를 전사 국가로 만든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야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겠다는 꿈이죠.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런 엄청난 자신감, 이게 그냥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정복군주가 등장하면서 이 자신감은 현실이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에요. 먼저 소수리망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단단한 기반이 생겼죠. 그 위에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대왕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정복전쟁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 시대에 이르러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영토를 최대로 넓히면서 그야말로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전성기를 맞이한 고구려. 이제 상대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마침내 거대하게 통일된 중국 왕조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거죠.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에 봤던 그 숫자, 113만. 바로 서기 612년 중국의 수나라가 고구려를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며 일으킨 군대의 숫자입니다. 이건 정말 고대 전쟁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엄청난 규모였어요. 자, 그런데 고구려는 이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바로 을지문덕 장군의 기가 막힌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일단 싸우는 척하면서 슬슬 후퇴해요. 적의 정예 부대를 우리 땅 깊숙한 곳까지 질질 끌어들이는 거죠. 적들이 길게 들어서면 중간중간 보급 부대를 끊어버려서 굶주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지친 적들이 살수라는 강을 건널 때 미리 막아뒀던 댐을 터뜨려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 본대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이건 정말 힘으로만 싸운 게 아니라 머리로 이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살수대첩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고구려는 그 이후로도 무려 70년 동안이나 수나라와 그 다음 왕조인 당나라의 침략을 계속해서 막아냅니다. 그야말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동방의 요새, 철옹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그 어떤 강력한 외부의 적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 철옹성이 어이없게도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강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강력한 리더였죠. 그런데 660년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마자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가 남긴 아들들이었어요. 아버지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끼리 끔찍한 내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장남이었던 연남생은 자기 동생한테 밀리니까 홧김에 어제 적이었던 당나라에 나라를 팔아넘기는 선택을 합니다. 직접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를 치러 온 거죠. 이건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었어요.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결국 서기 668년, 무려 705년 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 고구려는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수도 평양이 함락 깨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고구려라는 이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국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나라를 잃었지만 고구려 사람들의 정신까지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고구려를 다시 세우자는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흩어진 유민들은 훗날 다른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우리가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다라고 선포하면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정신이 이어진 거죠. 고구려는 분명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나라가 남긴 강인한 정신과 정체성, 그 혼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후손들의 가슴 속에 계속 살아 숨쉬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